번째 코너에서 우리가 차세대 콘텐츠의 동향, 그 다음에 기술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봤다면 지금부터 시작될 두 번째 코너에서는 이러한 차세대 콘텐츠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싸고 나타나 주신 우리 안지연 교수님. 안녕하세요. 육아 콘텐츠 스쿨 안지연입니다. 저는 비주얼 스토리텔링 영역에서 컨셉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고요. 대학에서는 시각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북아트, 그리고 미디어 인터랙션을 공부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이자 작가로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에서 프로젝트와 연구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오신 것 같은데요. 차세대 콘텐츠라는 화두가 되기 이전부터 사실은 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트랜스미디어라는 용어인데요. 안지연 교수님, 이 트랜스미디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트랜스는 횡단, 관통, 초월, 변화, 이전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미디어는 사물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간 매개체를 말합니다. 그러니 트랜스미디어는 횡단하는 매개체, 넘나든 매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넘나드는 매체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저처럼 좀 선 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자유롭죠. 이전에는 TV 매체라고 하면 TV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의미했어요. 신문 매체는 신문을 통해서, 만화 매체는 만화책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각자의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서 신문에서 TV로, 그리고 TV에서 극장 스크린으로 매체가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네. 매체 그리고 미디어의 입장에서는 해방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그런 해방됐다는 느낌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에 트랜스미디어 하면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를 또 붙여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란 말을 하잖아요. 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개념은 헨리 제킨스가 이제 맨 처음에 제시를 했고요. 하나의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나누어서 여러 종류의 미디어로 구현하는 방식을 얘기해요. 이렇게 되면 그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양하면서도 조화로운 향유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이야기를 다채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한다. 네. 그래서 하나의 퍼즐에 비유하기도 해요. 각기 다른 모양의 퍼즐 조각이 한데 모여서 전체 퍼즐을 완성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형태의 미디어로 구현된 이야기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 이것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입니다. 이게 우리 X세대에게는 좀 비슷한 또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명 이제 오스무라고 불리는 OSMU라는 말인데, 그게 이제 풀어서 말하면 원소스 멀티유즈. 제가 이제 즐겨하는 시쳇말로는 일타쌍피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일까요? 네, 실제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랑 OSMU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미디어를 활용하는 거, 그리고 여러 개의 미디어를 활용하는 파생 콘텐츠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렇죠. 그런데 OSMU는 성공한 원작을 기반으로 미디어의 특성에 맞게 내용물을 변화시켜서 순차적으로 다른 미디어로 옮기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크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고도 합니다. 아, 그러면 크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과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예.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이렇게 꼭 크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처럼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원작의 성공 여부를 보고 다음 단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컨텐츠가 개별적으로 제작되고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컨텐츠는 개별적인 세계를 표현하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통합적인 세계가 완성되는 것이죠. 말씀 듣다 보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좀 접해왔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마 다양한 미디어로 컨텐츠를 접하는 분들이라면 굳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접하고 있는 방식들일 겁니다. 잠깐 영상 보면서 얘기 나누실까요? 네. 오늘따라 내맘 말아보여 구토 위에 한숨이 고여
현실이 두려운 소년 공을 던질 때면 유일하게 맘이 되는 너야 홀로 던지는 건 림을 향해서 내가 던지는 건 수많은 고민과 삶의 걱정거리 세상을 아는 척하지만 아직 설레고 뭐 거쳐가는 놀이터 섬찟에 따라서 발렵한 작은 공이처럼 성적은 바닥을 기지만 난다 오히려 세상에 다 잘 될 거라며 괜시리 소리쳐 하지만 세상은 되레 겁죠 그럴 거면 멈춰 머리를 채운 상념 공대신 미래 네, 지금 보신 영상은 방탄소년단이 2015년에 발매한 앨범 화양연화 PT1의 영상인데요. 최근에 발표한 앨범에 이르기까지 관련 콘텐츠의 비유, 다시 말해서 BTS 유니버시티 혹은 방탄소년단 세계관이라는 로고를 표시하고요. BTS가 전하는 메시지를 뮤직비디오, 소설, 쇼필름, 웹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구체화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BTS 하면은 그냥 글로벌 뭐 아이돌 밴드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이런 어떤 컨텐츠의 전달 방식 중에 굉장히 최신 개념인 트랜스미디어 이 스토리텔링을 미리 이미 2015년이라고 하셨죠? 네. 15년부터 벌써 해오던 건데 이 말씀하신 비유 그 BTS 유니버스라는 요 세계관은 어떤 설정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현실에 상처받은 7소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화양연화 PT1의 타이틀곡인 I Need You의 뮤직비디오에 처음 등장하는 이 7명의 소년들은 각자 마음속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를 보듬고 또 위로해주는 친구 사이이기도 하죠. 이어지는 화양연화 시리즈들에서 이 뮤직비디오에서 소년들은 세상의 편견과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좌절하고 결국 모두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아, 생각보다 굉장히 비극적인 설정이네요. 네. 하지만 그러다가 후속 앨범이 진행됨에 따라서 뮤직비디오에서 이전과는 약간씩 다른 주제와 내용으로 이야기가 펼쳐져요. 화양연화에서 절망하고 실패했던 소년들은 윙즈 시리즈에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하고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에서는 온전히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한층 성숙해지는 식으로요. 아, 그랬군요. 제가 그런 흐름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의 세계관은 그러니까 음반과 뮤직비디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도 변주되고 있는데요. 콘서트, VCR, 그리고 뭐 쇼필름, 단편 소설, 그리고 컨셉북, 웹툰 등 다양한 매체에서 이제 사용해서 전개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모두 같은 7명의 소년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각각의 개별된 이야기로서 각 매체에 전개되긴 하지만 결국은 이 각각의 컨텐츠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있어요. 하지만 꼭 이것이 발매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파편화되어서 이제 전개가 되고요. 그 이야기들이 서로 이렇게 꼭 퍼즐 찾기처럼 네. 모여서 통합되어야지만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이야기가 완결이 되는데 실제로 방탄소년단 측에서 어떤 해설을 붙이거나 뭐 이러지 않고요. 이걸 누가 하고 있냐면 팬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팬이 직접 흩어진 콘텐츠에 흩어진 단서들을 다 모아서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들 스스로 제2의 파생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죠. 예, 그래서 결국은 콘텐츠 향유자가 능동적인 생산자로 변모하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말씀 듣다 보니 첫 번째 코너에서 이두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블렌더가 커뮤니티 위주로 오히려 창작 생태계에 들어온다는 거랑 어떻게 보면 되게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또 살펴볼까요? 네, 영상 있죠? 네. The world is changed. Much that once was is lost. For none now live who remember it. History became legend. Legend became myth. And some things that should not have been forgotten were lost. It's wonderful to see you, Gandalf. 이게 반지의 제왕이죠. 이게 뭐 영상을 많이 볼 필요도 없이 첫 번째 시작되는 그 테마곡만 들어도 제가 예전에 진짜 1년에 한 편씩 보려고 기다렸던 때가 생각나서 굉장히 두근거리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리마스터링해서 재개봉
한다는 소식도 있고 스피노프가 이제 새로 이제 시작된다라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반지의 제왕은 일단 톨킨의 소설이 원작이죠. 예, 그걸 영화로 만들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리마스터링도 이제 예약되어 있고, 그런데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모두 중심 스토리가 톨킨이 만든 원작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소설, 영화, 애니메이션이 전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어마무시한 굿즈들도 반복적으로 계속 만들어졌었죠. 네. 예. 원작 캐릭터를 충실하게 재현해서 캐릭터 상품이나 문구, 펜시 등으로 만들어졌죠. 이것도 OSMU의 방식이지요. 그리고 성공적인 원작을 활용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바로 OSMU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가가치 창출 이렇게 하면 또 그런 캐릭터 하면은 뭐 마블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블 시리즈는 하나의 중심 세계관을 바탕으로 각각의 미디어의 개별 컨텐츠로서 다른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독립된 이야기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가가치의 창출, 그리고 이러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이런 결국 OSMU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콘텐츠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 방식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이 콘텐츠 문화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 같네요. 네. 콘텐츠를 향유하는 측면에서 트랜스미디어의 대표적인 특징은 관객의 경험이 있어요. 관객의 경험을 확장하고 그들의 역할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를 컨텐츠 전달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관객이 가상세계를 넘나들면서 훨씬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단순히 감상이나 비평을 하는 것에 머물렀던 관객의 역할이 지금 현재는 능동적인 생산자로 스토리텔링 과정에 개입하면서 컨텐츠를 재생산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첫 번째 코너에서 컨텐츠의 어떤 기술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차세대 컨텐츠의 모습을 우리가 좀 넘어봤다면, 이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컨텐츠가 어떻게 기획되고 전달되는가, 또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비하는 어떤 문화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부분, 안정 교수님 얘기 듣고 나니까 앞으로가 정말로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더 향유할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너 얘기를 이야기 보따리 들고 와주신 우리 안정 교수님 인사드리고 다음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